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적인 점대칭 그리고 일반적인 선대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하고요. 마지막 유형 문제 11번 굉장히 복잡하게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을 했을 때 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업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만 썼습니다. 일반적인 점대칭과 일반적인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점, 이 선이 X축, Y축이나 뭐 원점 이렇게 특별한 점들이 아니라 그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점과 선들에 대한 대칭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 부분을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방법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냥 그래프를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반적인 점 A에 대해서 어떤 점 또는 도형을 대칭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점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 만약에 A라는 점에 대해서 B라는 점을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점을 내가 X', Y'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 X'과 Y'은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죠? 어떻게 되냐? P와 P'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왜? 중점이 A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P'이라는 놈은 2를 곱하고 P를 넘기면 다음과 같이 돼요. 얘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P'과 P를 더하면 P'과 P의 중점이 A니까 이 둘을 더하면 가운데에 있는 A의 2배가 되게끔 만들어지면 된다 이거요. 자, 여기 X 있고 여기 2A-X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X가 사라지고 2A 가운데 있는 놈의 2배가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공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이거는 외워도 되지만 일단은 저 중점 조건만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지 않고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형의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은 X좌표에다가 2A-X를 대입하고 Y좌표에 2B-Y를 대입하면 곧장 그냥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원이라든지 뭐 포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심만 이동시키거나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점대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어떤 점이 또는 어떤 도형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대칭 이동된 점을 X', Y'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두 점의 중점이 M이라고 하면 M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중점 M이 이 M을 어디에다 대입해야 돼요? L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길이가 같은 점이면 되느냐? 그 길이가 같은 점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꽤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고요. P하고 P' 또는 P하고 P'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1이다를 이용해서 문자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대칭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도 하겠지만 그냥 도형을 몇 개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대칭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이에요. 선대칭은 그 시간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고민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Y가 X 플러스 A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에다 X 플러스 A를 대입하시고요. X는 Y 마이너스 A예요. X에다가 Y 마이너스 A를 대입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을 시킨 뒤에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 뒤에 Y는 X에다 대칭 이동 시키고 다시 거꾸로 평행 이동 시키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도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로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y는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다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대입해요. 자, 자리를 바꿔볼까요? 자리를 바꿔도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를 대입하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도형이든지 간에 점이든지 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필기를 다 해 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은이 알았죠? 오케이. 승현이도 알았지? 지민이도 알았지? 오케이. 일단은 영상 멈추시고 정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울게요. 오늘 이거 찍고 영상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 영상은 엄청나게 길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놈의 코로나.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코로나를 자꾸 원망하게 되네요. 야, 유형 문제 12번 보자. 자, 1394번 점대칭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친구를 말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이 원의 중심을 누가 지나간다? y는 x 플러스 a가 지나간다. 뭐 이것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심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문제 맞습니까? 그쵸? 중심만 구하게 되면 중심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심 구하는 문제이다. 자, 표현해 봅시다. 얘는 1, 마이너스 2이고요.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3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중심을 잡는데 편하게 잡으세요. 중점입니다. 자, 여기를 a, b라고 잡고 너를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얘이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가셔도 돼요. 중점이니까 여기 x좌표의 변화량만 보면 되겠죠? x가 2만큼 변화했으니까 여기 x도 2만큼 변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3이 될 것이고 y는 5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도 y가 5만큼 빠지면 되겠죠? 3,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네, 터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7번. 이 문제도 간단하다.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2차 함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점대칭 이동을 하면 대응되는 점들을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뒤집히게 됩니다. 원점 대칭처럼요. 오케이. 무엇만 관찰하면 되겠습니까? 2차 함수니까 꼭지점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함수의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1, 3이고요. 대칭 이동된 놈의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3, 13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가 A, B니까 A, B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둘의 무슨 점?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바로 가시죠. 1과 3의 중점이니까 2가 될 것이고 3과 13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16, 반 쪼개면 8이 되어서 2, 8이다라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13번 선대칭입니다. 1398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3,4라는 친구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b라고 했네요. 자,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하하,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요 x로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y로도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끝났습니다. 여기에 x 좌표는요, 여기 x 좌표는 프라임이라고 칠게요. 여기에 x 좌표는 그냥 기존의 y 좌표에서 기존의 y 좌표 4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기존의 여기의 y 좌표는 기존의 x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마이너스 1. 끝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 아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99번. 여기 좀 지울게요.
1399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앞에다 다시 쓰자. 자,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니까 이를 정확히 한번 표현해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4,2라는 점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이라 하고요. 여기에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아볼게요.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정석적인 교과서에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따지자고 했죠. 첫 번째가 중점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직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시 보죠. P와 P'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이 M의 좌표를 표현하세요. 둘을 더해서 반을 쪼갭니다. 2분의 x 플러스 4. y 좌표도 둘을 더해서 반으로 쪼갭니다. 2분의 y 플러스 2. 자,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저 직선에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 점을 x좌표에다 1을 대입하고 y좌표에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y 플러스 2는 x좌표에 대입하니까 2가 약분이 되어서 x 플러스 얼마? 4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에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가 되겠네요. 좀만 예쁘게 정리하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요. y는 곱하면 2x 곱하면 여기 5에다가 2 곱하니까 10 넘어오니까 8. 이렇게 y하고 x의 관계식이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수직 조건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마이너스 얼마? 4분의 y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얘의 기울기는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 부호 바뀌고 분자분모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xy의 관계식 하나가 더 나오죠. 정리하세요. 1로 곱하고 1로 곱합시다. 2로 곱하니까 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정리하면은 x 얘는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 나온가요? 네, 둘을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y에다가 2x 플러스 8을 대입하니까 얘가 4x 플러스 16이 되어서 5x 마이너스 8은 x가 그래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얼마?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뭐 분수 나오니 y는 얼마니? 마이너스 5분의 8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분수 나오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16, 5분의 40, 5분의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가 저렇게 나와서 저 둘을 뭐 하시면 됩니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시면 5분의 16 나오게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이 문제를 그런데 그림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분수 나온 거 보니까 영 불편하긴 한데 그림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가 2인 것만 좀 가파르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P점의 좌표는 적당히 표현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실제로 대칭 이동된 놈의 좌표를 최대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를 이용할 거야. 잘 봐. 여기에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알면은요, 똑같은 양만큼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값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은 P점의 좌표 똑같이 내려가면 되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맞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2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야 돼서 1대2가 될 겁니다. 1대1에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 변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무엇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됐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잉. 자, D를 한번 잡아보러 가자. 자, 이에 정리하면은 2분의 2하고 1이니까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5가 될 것이고, Y 넘기서는 뭐니? 넘겨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4,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8에다가 2를 빼니까 6, 6에다 1을 다니까 7. 이게 거리인데 0 불편하네. 얼마입니까? 유리화까지 시킵시다. 5분의 7, 5분의 7 얼마?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5의 b니까 나머지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 길이 얼마가 되겠고, 그러면 5분의 7이 되겠고, 이 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14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오케이. 그럼 5분의 7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5분의 14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 지금 말입니다. P라는 놈이 어디에 있냐면 4,2를 대입하니까 Y가 더 작으니까 P가 더 아래쪽에 있었네요. 여기에 P가 있었네. 이거 판단하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될 텐데요. 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점 P라는 점이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풀고 보니까 영 별로네, 이게. 4,2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4,2를 대입했는데, y값이 더 작지 않습니까? y값이 더 작으면 P라는 점이 이 직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y값이 더 크면 P값이 더 이쪽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2가 아니라, 여기가 4,2인 거예요, 지금. 그 여기가 P'인 거고. 됐니? 이게 판단이 되면은요,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5분의 얼마가 되고 14가 됐으니까 4에서 5분의 14를 몇 번 빼면 되겠습니까? 2번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겠습니다. 5분의 28을 뺍니다. 4는 5분의 20이니까 5분의 28을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되고 8이 될 것이고, 자, y좌표는 올라가겠네요. 5분의 7만큼씩 2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2에다가 5분의 7 2번 올라가니까 14를 더하면 5분의 얼마? 24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좌표 요놈이 그대로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피타고라스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점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은 계산을 좀 줄여가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P라는 점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P라는 점을 대입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X값이 더 크면 여기에는 식이 더 크면 아래쪽에 있는 거고, Y값이 더 크면 Y가 더 크면 위에 있는 겁니다. Y가 더 크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들로 뭐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좀 쉽진 않죠?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게 될 텐데, 실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 계속해서 더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140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까지 보고 마지막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대칭을 시켰더니 또 다른 원이 만들어졌어요. 중심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원의 중심은 2,5입니다. 이 원의 중심은 바로 갈 수 있죠? 마이너스 6,1입니다. 됐죠? 그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찾으면 된다. 둘 연결해봐. 이 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어야 해. C1, C2라고 할게요. 오케이, 중점 잡을 수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6과 2. 얼마입니까? 얼마니? 얼마요? 뇌정지.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오케이. 5하고 1 더해서 반 쪼개니까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마이너스 2,3을 지나고요. 기울기 잡으면 됩니다. 기울기는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수직일 테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8 증가할 때 y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마이너스 4 증가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도 잡을 수 있네요. 너의 기울기는 너하고 부호가 바뀐 상태로 분자 분모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러므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잡았으므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얼마? 3이 되는 것이고,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 친구를 우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퀄 0이 되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미정계수들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C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로 C값은 구하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1403번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1403번까지 얼른 하고 갈까요? 자, 1403번 금방 푸니까 처리해 버릴게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라는 역할 0이라는 직선을, 어떤 직선인데 이 직선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떤 직선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x에다가 이거 이항시키면 뭐 y 플러스 2죠? 이 친구를 대입하시고 y에다가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y에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대로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고 그대로 y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얼마나 꿀팁입니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x를 먼저 쓸까요? 2x 플러스 그 다음 y를 쓰면 y,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요.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은 이퀄 0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완전히 개수가 상수항이 같으니까 그대로 A,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머지 문제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유형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문제 11번 한번 보죠. fx, y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놔두세요. 유형 문제 11번은 학교에서 보통 세 학교 중에 한 학교 또는 두 개 학교,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를 내는 학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 정말 좋은 문제이고 중요한 개념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헷갈리게 될 겁니다.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식으로. 한 번만 점검합시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뭘 대입합니까? x-2를 대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y는 x에다 대칭이동시키면 뭐 하는 겁니까? x에다 y를 대입하고 y에다가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깊은 곳에서 이 자리는 x의 자리, 이 자리는 y의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깨야 돼,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fx, y는 이퀄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입니다.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자리에다가, 아니, x에다가, 정확히 할게.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하고, x-3을 대입하고, y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 맞지?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러면 이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y는 x 대칭이면은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가 x 대입하고 인데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x잖아. 야, 이게 y잖아. 이 친구를 바꿔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잘 봐. 그냥 순수하게 x에다가 y만 대입하는 거야. 나머지는 변함없어.
순수하게 y에다가 x만 대입하는 거야. 나머지는 변함없어. 이렇게 되어야 해. 이 부분 때문에 여기를 어려워하는 거야,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걸 자체를 내가 x라고 생각하고 얘 자체를 y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자리를 보지 말고 문자만 보는 거야. 문자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거야. 문자만 봐. 카톡 보지 마. 뭔 소리야. 자, 식으로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됐나요? 이 친구를 중심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중심 뭐 이따 가면 됩니다.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킵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x 자리에 뭘 대입합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을 시키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y 자리에 y 플러스 1만 대입하는 거 맞습니까? 저기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다른 게 아니죠. 그냥 x 자리에 대입하고 y 자리에 대입하는 거 맞죠? 맞아요. 나머지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게 x-2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었어요. 아이씨, 야 이거 이렇게 됐어. 다시 바꿔. 씨. 헷갈리겠잖아 뒤에. 아, 미안.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플러스 얼마? 1로 하고 이게 마이너스 3을 하자.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 쓰시고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야, 옮겨도 똑같냐? 잠깐만, 내가 안 옮겼냐? 아이씨, 진짜 뭐 제정신이야? 아이, 뭐야? 아이씨, 다시. 아이씨, 플러스 7에 마이너스 1 할 거야. 오케이, 플러스 7. 마이너스. 확 바꿔야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됐죠? 플러스 4. 네, 영상 편집만, 여기 0 끝났어. 됐어요? 자, 이 친구를 x하고 y에 대해서 대칭할까? 그냥 이 친구를 x하고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시킬까? 이 친구를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x하고 y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y하고 x가 바뀌는 거야. y는 x 대칭이니까요.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니까 x 플러스 4를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x 마이너스 3하고 y 플러스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이 친구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만 바꾸는 거라고, 결국에는 식에서는. 이해했어요? 맞는지 보려면 중심만 확인해 봐. 중심만. 얘의 중심이 얼마였어 현재 지금? 마이너스 7,1이었어. 얘를 평행이동 시켜봐. 중심만 봐. 그러면 마이너스 4, 얼마야? 0이야. 얘를 y는 x 대칭시켜봐. 뭐야? 0, 얼마야? 마이너스 4야. 맞아, 틀려. 맞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요, 얘가 x 자리에 있는지 y의 자리에 있는지 x의 집단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조지는 거야. 조져버려. 문자만 손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놈을 이번에는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x축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칭이동 시킬게요. x축에다가 대칭이동을 시킬게요. 그때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라. 자, 최초의 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y는 x 대칭이면은 문자만 보는 겁니다.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x를 대입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면은요, 여기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x 문자만 보는 거야. x 자리에 x-2를 대입하는 거야. x축 대칭이면요,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다 고민하지 말고 y에다가만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저 세 개의 단계를 거쳐간 놈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X의 자리, 여기는 Y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됐니? 다 지워버리시고 누구만 단순하게 봐라? 문자만 단순하게 봐라.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식을 읽어내는 능력을 배웠으니 식을 읽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꽤나 많습니다. 또 간결한 풀이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보시죠. 1389번 한번 해보자. 자, fx, y는 0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라고 했냐면 f1-x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내랍니다. 됐어요? 네. 와, 뭐가 막 되어 있죠? 복잡하죠? 자, 이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평행이동도 되어 있고, 대칭이동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평행이동도 해야 되고, 대칭이동도 할 때, 평행이동 먼저 하고 대칭이동 할 수도 있고,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은 더 쉽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그거는 어차피 시험 때가 되면은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묻지도 따지도 말고 누구를 먼저 하냐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시고 평행이동을 그 다음에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더 직관적으로, 아니 직관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자, 무슨 말이냐고. 잘 봐. 대칭이동을 먼저 해. 그러니까 X하고 Y의 부호라든지 위치를 먼저 봐. 어때요?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진 않았지만 부호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둘 다 바뀌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친구를 원점 대칭 이동시켜서 식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얘는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켰으므로 둘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평행 이동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알려면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x-1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y-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한 겁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한 겁니까? x-1을 대입한 거야. y에다가 뭘 대입했습니까? y-2를 대입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야지만 X 자리에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X-1을 대입하고 Y에다가 Y-1을 대입해야 저기에는 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원점 대칭 이동시킨 뒤에 1,2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뭔지 찾아야 돼. 원점 대칭 시키면은 저기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친구를 다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렸습니다. 누가 됩니까? 그러면 1번이 됩니까? 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봤다. 뭔 말인지 알겠어?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얼마야, 걔가? 3,5잖아. 3,5를 원점 대칭 시키면 뭐가 돼? 둘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평행이동. 1,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됐니?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봅니다.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먼저 숙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소홀하게 넘길까봐 지금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더해 보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9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문제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1391번은 말입니다. f x, y는 이퀄 0이라는 도형을 이동시켜서 f y-2, x-1로 이동했답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했습니까? 라는 거야. 자, x하고 y의 문자만 볼까요? 문자가 x, y였는데 여기는 y, x로 바뀌었으니까 대칭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평행 이동도 되었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헷갈리지 않느냐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따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으므로 바로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한번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의 관계식은 x와 y의 자리가 바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y 대신에 y-2를 대입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도형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킨 뒤에 1,2만큼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격자점을 좀 만들까요? 자, y는 x 대칭시키는 게 이런 도형들이 움직이는 게 또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정확히 그리고 아씨 다시 할게요. 여러분 책에다 그리시면 돼요. 나는 그냥 일단은 기준선을 먼저 잡고 가자.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될 것이고, 네. 됐어요. 네, 갑시다. 아, 분필color 오지게 날리네. 자, 어디에 있습니까? y는 마이너스 2. 야, 이게 원점이야. 이게 원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 됐다. 아유, 힘들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이 친구를 y는 x에다 대칭을 먼저 시킵니다. 어디로 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겠네요. 이 친구를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한 칸, y축으로 두 칸 올리니까 1로 오겠네요. 됐습니까? 요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네,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식이 fx, y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를 f y-2, x-1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친구의 그림이 적당히 나와 있는데요.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건데요. 얘들은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이 꺾인 점, 직각이 되는 점은 대칭 이동된 뒤에 또는 평행 이동된 뒤에도 여전히 직각이 되는 점이 될 거고, 여기는 라운드가 되는 점들일 겁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딱 대입하면은요, 0이 되는 점이에요. 안 돼! 녹색 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딱 대입하면 0이 되는 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게끔 만들면 무조건 그 점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는 그 값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기에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게끔 x하고 y를 결정해 주면 그 점이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가 얼마가 되어야 하고요? 1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점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 1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1, 1이 꼭지점인 거 찾으면 돼. 마이너스 1, 1이 꼭지점인 거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밖에 없지. 1번이야 정답이. 그래서 만약에 1번 말고 또 있다. 그럼 이 점들 따지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점 어디로 갈까요? 이 점 어디로 갈까? 자, 생각해봐. F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 2를 대입하면 0이 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운드가 되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 값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드는 점이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돼요? y는 0이 돼야 될 것이고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이 이 라운드가 되는 녹색, 파란색 점이 이동한 점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 0 찾아봐요. 어디 있어? 1번에 있습니까? 있네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점만. 이동하는 점만. 그 성질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각이 되는 것은 그대로 직각이 되게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확대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1389번도 보라고요. 1389번은요.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면 돼. 저기 명령어에 의해서. 자, fx, y는 equal 0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동했다 이겁니다. f 얼마? 1-x, 얼마로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이동했어요. 오케이. 근데 기존에는 누구? 중심을 대입하면 3,5를 대입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3,5였어요. 3,5를 대입하면 얘가 정확히 중심이 되는 건데 이 친구도 똑같이 뭐가 되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면 5가 되면 여기를 3으로 만들고 5로 만드는 놈이 바로 중심이 되는 놈이라고. 얘가 3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얘가 5가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동된 놈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두 번째가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질문하더라도 선생님 두 번째 방법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봤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어차피 시험 대비 때 뒤지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도형을 읽어내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처음에 방법을 좀 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것으로 고등수학 상 모든 수업을 마칩니다. 종강이에요. 축하해, 얘들아. 우리는 이제 개학을 해서 볼 건데, 평일반 친구들은 바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고, 주말반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주말은 쉬니까 다음 주 주말에 보게 될 거예요. 교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숙제 부분들 또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부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을 봐야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아직은 내가 보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각각 문자로 내가 통보를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했어, 얘들아.